한국은 낭만 영화에 등장하는 시적인 자연 풍경이나 거대하고 대규모의 건축물, 독특한 문화와 음식으로 유명한 매력적인 관광지 중 하나이다. 한국은 남이, 제주도, 서울, 에버랜드, 부산 등 로맨스 영화에 등장하는 유명한 아름다움과 아름다운 풍경을 지닌 나라입니다. 한국 투어를 통해 김치의 땅을 탐험할 기회가 있습니다. 그 시설은 사계절 내내 매우 아름답습니다. 이게 나라가 맞는 거야? 너무 비교되네 진짜. 눈에 가득 찰 정도로 아름다운 풍경과 그 나라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수천 년간의 역사가 담겨있는 유적. 한국에선 본 적 없는 길거리 음식, 같은 하늘 아래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흔적. 보통 여행이라고 하면 생각하게 되는 이미지들일 겁니다. 글만 봐도 가슴이 두근두근하게 되죠. 그러면 머릿속에서 또 여행을 가는 상상을 하게 되면서 과정이 만들어지고 설레이게 될 겁니다. 저는 여행을 가면 가장 좋은 게 그 나라의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이 상당히 가슴 설레게 하는데요. 그래서 그럴까요? 그런 만남을 주제로 한 컨텐츠도 아주 많죠. 하지만 그런 것들을 느낄 수도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다른 사람들을 더 만나게 되죠. 바로 나의 지갑을 노리는 검은 손을 가진 소매치기나 본인들 나라의 특산품이라고 쓸데없는 상품을 판매하는 잡상인, 기부금을 요구하는 이상한 사람들, 여러 가지 돈을 노리는 사람들과 더 자주 만나게 될 겁니다. 특히나 유럽 여행에서 많이 경험하게 되는 에피소드이죠. 그러다 보니 유럽 여행을 자주 가는 여행객들은 한국을 오면 그런 상황이 안 만들어지기 때문에 상당히 당황스럽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것을 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한번 함께 보시죠. 인터넷이나 SNS에 유럽 여행 주의사항이라고 검색하게 되면 유럽 여행 떠나기 전 알아둬야 할 소매치기 유형, 다음으로 팔찌, 강매, 서명무리, 소매치기 주의사항, 유럽에서 소매치기 안 당하는 방법 등등이 가장 먼저 나옵니다. 근데 이게 한국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어디 나라에서 검색을 해도 마찬가지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우린 이런 것들을 꽤나 많이 접하게 되면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긴장을 풀면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겨서 여행할 때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가중시키곤 하죠. 유럽은 대륙이라 대부분의 나라가 철도로 이동이 가능하고 절차도 간단히 국경을 오갈 수 있습니다. 그런 특징 때문에 꽤나 오랜 시간 동안 전 세계 여행자들이 방문을 했죠. 이렇게 긴 역사만큼 340일, 여행자들을 괴롭히는 잡범과 불편함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한번 당할 뻔한 적이 있는 대표적인 예시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서류를 들고 다가오는 사람들입니다. 한국도 길거리에서 환경보호 불이웃을 돕자고 가판을 깔고 홍보를 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것과 비슷한 주제를 갖고 서류에 서명을 받고 있다고 다가옵니다. 서류에는 대체적으로 기부 약속이라는 내용이 꺼져 있는데 그 사람이 말을 거는 순간 일행들이 달라붙어 정신없이 서명을 하라는 둥, 돈을 내놓으라는 둥 하면서 정신이 없게 만드는 거죠. 돈을 내놓으라는 둥 하면서 정신이 없게 만드는 거죠. 그 순간 값비싼 물건들을 슬금슬금 갖고 가는 겁니다. 그 와중에 절대 밀치거나 하면 안 됩니다. 그 와중에 절대 밀치거나 하면 안 됩니다. 폭행을 당했다고 합의금을 달라고 하니까요. 그때 아마 옆에 친구가 없었다면 저 역시 당했을 겁니다. 다행히 친구가 다 조언해 주었으니 그냥 넘어가게 되는데요. 아주 잠깐이었지만 그런 상황이 되니 위압감과 스트레스는 상당히 사람을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 말로는 밤에는 남자가 혼자 다니면 말을 거는 여성들이 많다고 합니다. 같이 한잔하지 않겠냐고 하면서 근처 술집으로 끌고 가서 값싼 술로 시작을 해서 취한다 싶으면 비싼 술로 바꾸는 수법도 있으니 조심하라고 이야기해 주더군요. 그리고 인터넷에서 나오는 기념품을 사달라고 다가오는 꼬마들과 그걸 거부하면 당장 한 손으로 나를 처리해버릴 수 있을 것 같은 거안들이 다가와 갖고 있는 소지품 다 놔두고 가라고 하는 그런 수법들도 있죠. 이런 수법들이 너무 많이 알려지고 사람들이 똑똑해지다 보니까 계속 발전하면서 존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혼자 가면 그래도 피할 수 있는데 연인과 함께라면 더 골치 아픈 일들이 생긴다고 하는데요. 여자친구에게 꽃등을 강제로 쥐어주고
그 물건의 몇 배에 해당하는 가격을 요구하는 경우죠. 바가지라고 보면 되는데 그 상황을 회피하거나 아무것도 모르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피할 수가 없습니다. 보통 이러한 행위는 관광지에서 많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파리의 몽마르트 언덕이 가장 대표적인 장소이기도 하고요. 몽마르트 언덕의 팔찌는 이미 유명하죠. 잠깐 한눈을 팔면 손목에 채워버리고는 이제 당신의 손에 들어갔으니 이 팔찌는 운명적으로 당신을 찾아간 거라는 말을 하며 돈 내놓으라고 하는 그런 수법입니다. 근데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그때는 그냥 돈을 주고 그 자리를 피하시는 게 좋은데요. 거기서 돈 안 주겠다고 기싸움하고 있으면 우리의 귀중품을 노리는 검은 손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런 치안 관련된 문제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고 전혀 나아질 기미가 안 보이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런 걸 당하면 바보 취급을 받는 그런 인식도 한몫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일들을 증명해주는 프랑스인 클로에 씨의 글을 한번 보죠. 이태리 여행을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최악의 경험을 했었습니다. 피렌체 두오모 근처를 돌아다니고 있었는데 정말 제 이상형에 가까운 남자가 끼를 부리면서 다가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소소한 이야기를 하면서 걸어가고 있었는데 어디선가 큰 소리가 들려서 쳐다보니까 왜 남의 그림을 밟고 가냐고 소리를 치고 있더라고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는데 알고 봤더니 저에게 접근한 남자와 화를 내는 남자는 한패거리였고 저에게 말을 걸고 본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걸어가게 해서 그림을 밟게 만드는 수법이었던 거죠. 그 뒤는 모두가 예상하듯이 그림을 강매하더군요. 훼손했으니 저보고 사과해야 된다고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리고 두오모 성당 입장권을 사려고 할 때 누군가가 티켓 매진으로 인해 여기서 암표를 팔고 있다는 글이 꺼진 팻말을 들고 있더군요. 그렇게 친구와 함께 웃돈 얹어주고 티켓을 사고 나중에 알게 된 건데 티켓은 매진이 되지 않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선 해주는 이야기가 어딜 가든 티켓을 판매하는 곳에는 그런 사기 암표상들이 있으니 주의하셔야 된다고 말을 해주더라고요. 그렇게 다른 명소들에서도 똑같은 팻말을 든 사람들이 있었지만 앞에 학습 효과로 인해 먼저 저희는 매표소에서 확인을 하고 움직였습니다. 다행히 2번 다시 그런 수법에 속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생각을 해보니 이제 다른 유럽에 어디 나라를 가도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비슷한 수법이 판을 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공항에서 나올 때는 항상 긴장을 하고 있어야 하고 기차를 타면 역사에 정차하는 순간 온몸에 힘이 들어갈 정도로 긴장을 하면서 가방이나 짐을 꼭 붙들고 있어야 하죠. 문이 닫히는 그 순간 누가 힘으로 뺏고 도망가는 일도 있고요. 관광명소에 찾아가서 사진이라도 찍으려고 하면 여기저기서 하이에나와 같은 눈빛들로 제 핸드폰을 침을 흘리면서 바라만 볼 뿐이죠. 하지만 이게 유럽 밖으로만 나가면 괜찮아지는 건가 하는 의문이 생기게 됐는데 바로 한국 여행을 했던 경험 때문에 그런데요. 한국 여행을 하면서는 위에 말한 모든 것들을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이 유럽이랑 다른가 생각해봤더니 몇 가지가 보이더군요. 첫 번째는 대중교통 도착 시간인데요. 한국은 모든 대중교통의 도착 시간을 전광판으로 알려주고 있기도 하고요. 가장 놀라운 것은 기차인데 기본적으로 유럽의 기차들은 연착이 항상 일어나는 일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 일로 가장 크게 느꼈던 게 바로 독일을 여행할 때 기차를 타려고 하는데 기차가 안 들어오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기차가 제 시간에 들어오면 그게 더 이상하게 보인다고 할 정도로 연착이 자연스러운 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연착이라도 해서 들어오면 다행일 경우도 자주 일어난다고 하는데요. 그냥 당일 취소가 되거나 열차 운행이 안 된다고 중간에 내리라고 하는 경우도 종종 일어난다고 합니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독일 기차는 그나마 좋은 사정에 속한다는 겁니다. 다른 나라들은 어떨지 대충은 감이 오시죠. 하루 이틀 연착 혹은 그냥 시간 안 됐는데 떠나버리고 아주 난리도 이런 난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다르더군요. 늦게 오면 고객들의 항의가 빗발쳐서 그런지 항상 정시에 들어온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시간은 맞춰 들어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걸어 다닐 때
가방을 대충 메고 있어도 된다는 건데요. 보통 유럽에선 움직이게 된다면 항상 가방과 소지품들을 지키기 위해 주변을 경계하고 다녀야 되고 짐들은 붙들고 있어야 하는데요. 한국 사람들은 내가 뭘 갖고 다니던지 신경도 안 쓰더군요. 그냥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았어요. 세 번째는 현금 지급기에서 돈을 뽑아도 주변에 내 돈을 노리는 하이에나들이 없다는 것과 기계가 무언가 조작이 되어서 정보를 빼가거나 하진 않는지 검사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었죠. 네 번째는 관광지에서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찍던 정보를 검색하던 혹은 그냥 손으로 핸드폰을 들고 다니거나 해도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 이런 것들을 계속 신경을 쓰고 다니니까 겁먹은 사슴처럼 보였는지 사람들이 저를 이상하게 쳐다보더군요. 당시에는 상황을 몰라서 하이에나들인지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제가 이상해 보여서 그런 거였더라고요. 그게 상당히 창피했어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늦은 밤에도 나가서 돌아다녀도 된다는 거죠. 유럽에선 여행을 위해 간 나라에서 밤에 움직이는 건 목숨을 거는 도박 행위인데요. 그만큼 밤이 위험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관광지 중심이나 유흥가를 제외하곤 아무것도 없기도 하죠. 하지만 한국의 밤은 본격적인 시작의 느낌도 있는데요. 여자 혼자 돌아다녀도 안전하다는 걸 느끼는데 처음에는 그게 너무 비현실적이라고 느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낮과 밤의 문화가 상당히 달라 보이기도 하죠. 여섯 번째는 화장실인데요. 짐을 맡겨놓는 보관함에 안 넣어둬도 상관없고 화장실에 들어갈 때 사용해야 할 동전을 안 들고 다녀도 된다는 건데요. 한국은 그냥 큰 건물 혹은 관공서를 찾아서 들어가면 개방 화장실이 있는데 굳이 억지로 숙소까지 참을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일곱 번째는 바로 사람들에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한국 사람은 솔직하게 사람을 대하기 때문에 친절하거나 웃으면서 나를 대하는 사람도 경계하거나 의심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죠. 유럽에선 저런 사람이면 강매와 소매치기 혹은 약물 중독자 중 하나죠. 하지만 한국에선 뭔가 불안한 눈빛과 허둥지둥거리는 모습을 보이면 본인 일인 것처럼 도와주고는 비처럼 사라지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내가 직접적으로 접촉이 없으면 상당히 무뚝뚝해 보이고 IVIO 말을 걸면 상당히 솔직한 표정들이 나오더군요. 그리고는 이를 도와주곤 더 도움이 필요한지 물어보고 상당히 아련한 눈빛을 보내면서 떠나가곤 합니다. 뒤에 더 글이 있지만 뒷글은 그냥 사설이어서 더 안 갖고 왔는데 우리나라에선 믿을 수 없는 일들인데요. 이런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는지 공감하는 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짤막한 글을 몇 개 보자면 한국에선 연작은 말도 안 돼 기차 한 번 타러 갔다가 10분인가 연착했다고 난리도 아니더라니깐. 고작 10분이잖아. 우리나라에선 1시간 연착이면 빨리 왔다고 생각하는데 말이지. 예전에 강매수법이랑 소매치기를 너무 당해서 어디 나라를 갈 때마다 뭔가 노상을 보면 잔뜩 긴장이 됐는데 한국 남대문 시장에서 나 혼자만 웅크리고 있는 걸 보고 상당히 창피해서 죽을 뻔했어. 이렇게 7가지 모습과 댓글들을 봤는데요. 가만히 보면 대체적으로 호의를 가장한 소매치기 수법이 많은 것 같습니다. 무언가를 주는 듯 하면서 뺏어가는 그런 거요. 얼마 전에 친구가 유럽에서 어떤 사람이 강제로 본인과 사진을 찍더니 모델비를 달라고 생떼를 부리는 경우가 있었다고 하는데 새로운 수법인지 원래 있던 수법인지 싶습니다. 친구들에게 물어보면 유럽 나갔을 때 친절과 이성을 조심하면 그래도 많은 것을 지킬 수 있다고 말을 해주는데 그 말이 정답일 것도 같습니다. 예전에 한참 유럽 이곳저곳을 다닌 적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도 가끔은 답답함을 느낄 정도로 느리고 현대적이지 않다는 생각을 많이 하곤 했었습니다.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이런 글들을 보면 크게 바뀐 게 없을 것도 같아요. 가끔은 이것저것 관련해서 선진국이 맞네 아니네. 가만히 생각해보면 한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는 팔찌를 강제로 채우거나 그림도 쓰레기같이 팔진 않지. 사진 찍어주고 모델비도 받지 않는다.